2026년 가장 쓸모없는 SUV 15대를 소개합니다. 신뢰성, 품질 문제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 최악까지 가보겠습니다. 2026년에 가치 없는 SUV 중 첫 번째는 뷰익 앙클레이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최근에 다시 변경을 했는데 많은 고객들이 신뢰하고 좋아했던 V6 엔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터보차저 2.5리터 엔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엔진은 작고 연비는 좋지만 3열 SUV에 부족합니다. 주행 성능과 변속기, 전자장치 오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때 GM은 판매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뷰익 앙클레이브도 있습니다. 솔직히 렌터카 물량이 늘면서 이 차는 사실상 렌터카 전용입니다. 많은 렌터카 회사들이 이런 차량을 대량 구입해 몇 년 후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내놓으면서 중고차가 과잉 공급되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아졌고 고객들은 선택지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약 3년 만에 뷰익 앙클레이브는 원래 가치의 50%를 잃게 됩니다. 약 $1,000에서요. 이젠 경매에서 25,000달러에도 안 팔리고 그냥 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뷰익이나 쉐보레, GM을 보면 다 배지만 바꾼 차라고 생각하죠. 본질적으로 다 같은 차량이라고 여깁니다.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굳이 뷰익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쉐보레를 사면 되잖아요. 전자, 변속기, 기계의 문제와 노인차, 이미지까지 겹쳐 뷰익 앙클레이브는 결국 인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 차량은 인피니티 QX80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차량은 브랜드 정체성 문제와 다른 경쟁 차종보다 더 많이 팔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모두 고급차인데 인피니티 QX80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자체가 고급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 안타까운 건 닛산과의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아무도 닛산을 사지 않으니 닛산이나 인피니티는 인센티브 없이는 팔기 어렵죠. 그럼 누가 이 차들을 살까요? 그 차를 산 사람들은 지금 감가상각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캐리지에 따르면 3년 만에 인피니티 QX80 평균 가치가 51.3%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 예전 자연흡기 V8 엔진이 사라지고 3.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으로 대체된 데서 비롯됩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QX80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기술도 촉각적 느낌이 부족합니다. 전자장치에 문제가 많고 진동 시트도 약하며 전체적으로 전자장치의 일관성과 내구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경쟁 모델보다 덜 세련됐고 대부분 SUV, 특히 럭셔리 SUV는 렉서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일본 브랜드면 렉서스 아니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고르겠습니다. 투박한 도어 핸들, 멈추는 라디오, 이상한 소음들로 세련미가 의문입니다. 신차일 때는 도전하지만 3년 보증이 끝나면 쉽게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새롭게 재설계된 차량을 찾고 구입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며 닛산 인피니티 제품의 내구성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만약 3년 동안 이 차를 소유했다면 아마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가치가 없는 대형 SUV 역시 아쉽게도 새롭게 재설계된 모델입니다. 바로 닛산 무라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구성이 수년간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이자 조롱거리가 되어왔죠. 제코와 함께한 닛산은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9탄 자동 변속기로 바꿨지만 평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V6 엔진 대신 이 리터 터보 가변 압축 엔진이 탑재된 것이 단점입니다. 변속기에서 이득을 봤지만 엔진에선 손해를 본 셈입니다. 왜냐하면 가변 압축 엔진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고 물론 이 엔진들이 치명적으로 고장나는 것과 관련된 리콜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변 압축 엔진이죠. 일반적인 커넥팅 로드는 뭐가 문제일까요? 닛산은 품질 저하,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로 말도 못하게 고생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최신형 손 누수 기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차량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닛산과 인피니티가 큰 문제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제품을 찾는다면 혼다 파일럿, CR-V, 토요타, 레이브사, 하이랜더 등을 찾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택지도 많고 놀라운 경쟁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닛산이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가격 정책도 경쟁사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경쟁사 차량의 내구성이 뛰어나 큰 문제 중 하나는 신형 무란외,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판매 실적과 내구성, 신뢰성 문제로 닛산은 결국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고객이 신차를 4만 달러에 샀다가 1년 후 차량 교환 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3년 만에 55%라는 큰 감가상각으로 그들은 겨우 3만 2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약간의 개선과 향상이 있었지만 사실상 강력한 인센티브가 적용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중고차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차량을 되팔아서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잊어버리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SUV는 3년 만에 원래 가치의 52.2%를 잃습니다. 이 차량은 최근 몇 년간 15번 리콜됐고 공급 부족으로 3, 4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그 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SUV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량은 바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 친척 중에 그 차를 소유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를 산 지 3년 반 만에 보증 기간이 끝났고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그들은 낙담하며 차량 수리에 수천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너들에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엑스위 무선 업데이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차량이 벽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차량들이 야외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장으로 화재 위험과 갑작스러운 정지, 작동 중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 문제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자부품 때문에 이 차량은 운전이나 시동 시 치명적 엔진, 경고등이 또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심지어 시장 조정 수수료까지 붙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차량에서 고객들은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 중 상당수가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수천 달러를 잃었고 2026년엔 사실상 무가치해졌습니다. 다음 SUV도 불행히도 닛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판은 마치 지독한 피부병처럼 계속 따라다니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완전히 없어지고 않으며 조금 나아지다 다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닛산 오너들의 현실이며 닛산 아르마다도 그런 대형 SUV입니다. 이제 V8 대신 3.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는 인피니티 QS80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닛산 앱, 애플 카플레이, 휴대폰 연결, 후방 카메라와 인포테인먼트 문제를 불평했습니다. 전자장치들이 여기저기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저함도 있습니다. 일부 변속기에서 주저하거나 터보렉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고 특히 V8 엔진을 쓰던 분들은 더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3.5 V6을 운전하는 오너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와, 이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54% 가치 하락은 2026년이면 이 차의 가치가 거의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리페어 8에서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았지만 이 정도 차량 규모에 비해 신뢰성은 꽤 괜찮습니다. 이 차는 과거 5에서 10년간 닛산 차량의 낙인을 아직 벗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스텔란티스 차량입니다.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MSRP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많은 오너들이 그랜드 외고니어나 외고니어의 중고차 가치가 낮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 년형은 9만 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만 지나도 약 54%, 약 5만 달러 손실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불행히도 많은 손실이 새 엔진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트윈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은 420마력, 고출력은 약 540마력입니다. 10,000파운드 견인 능력은 있지만 품질 문제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널 강역, 도장, 덜컹거림, 플라스틱 분리 등 다양한 문제를 불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쓰레기 봉투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 차량을 일정 기간 소유하면 삐걱거림과 덜컹거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죠. 와, 이 차량은 이 돈의 가치가 없구나. 하지만 이런 소문과 평판이 퍼지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13년 지난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 누군가 와서 이 차량들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제구아 랜드로버 그룹 제품이 더 낮은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들은 많은 전기차들과 함께 가장 큰 감가상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레인지로버는 3년 만에 가치가 55.5%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고 당황하며 숨습니다. 3년 소유 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보증 기간엔 잘 작동해 재미있지만 많은 사람이 압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소유했던 제규어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때로는 SIM카드가 그냥 먹통이 되곤 했죠. 전자장치, 그램린, 변속기, 누유, 낮은 유압, 카본 오염으로 인한 오이 센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리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몇 년 만에 가치의 55% 이상을 잃게 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즐기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죠. 레인지로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신규 멤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이모지, 우선 질문권, 새 영상 미리 보기 혜택을 원하시거나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꼭 눌러주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델은 제구아 랜드로버 그룹의 또 다른 훌륭한 제품인데 사실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이 2025년에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2026년 에도 제규어 F페이스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F페이스는 i페이스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는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다지 잘 되지 않았고 특히 리브랜딩을 하면서 온갖 화려한 색상을 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는 완전히 망가지고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XJL이나 F타입 같은 훌륭한 차량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각지고 이상한 SUV들만 남아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작년에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남은 재고를 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55.7%의 감가상각률 때문에 몇 년 만에 평균적으로 수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BMW나 아우디로 바꿔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제규어의 큰 문제는 부품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종되면 정비와 부품 구매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브랜드의 미래도 불투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피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사지 않으려는 걸 들어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물론 새 차일 때는 한 번쯤 도전해보기도 하죠. 큰 인센티브가 있다면 몇 년간 사서 타거나 리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이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제규어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규어가 메르세데스, 아우디와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CF8 단 변속기는 내구성이 좋았지만 OI 센서, 워터펌프, 일부 V6, V8 엔진 외에 Y파이프 균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문제를 겪었죠. 짧은 드라이브 샤프트, 너무 짧은 볼트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차량들은 거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6년에는 아무도 중고로 사지 않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라이언 스텔란티스의 다찌 듀랑고가 있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 듀랑고를 탔는데 정말 좋은 차였고 당시엔 트럭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더 미니밴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SUV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차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58.8% 감가상각됐습니다. V8 엔진 파워와 견인 능력이 있지만 너무 오래되고 구식이라 놀랍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품이 많아 사람들이 이 채 쉽게 질리고 지루해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시작가 62,000달러에서 몇 년 만에 25,003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잘 안 팔리며 판매량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랑고는 다찌를 지탱하던 몇 안 되는 모델이었죠.
다찌 앤 호넷과 더랑고 외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결국 다찌간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벤 한 대만 있고 나머지 스텔란티스 제품들은 램 판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찌는 잘 팔리지 않고 구매자들도 큰 감가상각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내구성 문제입니다. 매니폴드 볼트 문제나 전자장치의 내구성 문제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끔씩 넣었던 엔진들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도 안 좋고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게다가 이 차량들이 신차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만큼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도 다찌 제품으로 알파 로모 테날레를 리베지한 다찌 호넷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내구성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찌처럼 머슬카 브랜드에서 팔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근육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은 RAV, CR-V와 경쟁하려 했지만 유럽 감성의 재미도 있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2025년 말에는 차량 판매를 우선시하며 최대 1만 5천 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카엣지 통계에 따르면 감가상각률이 여전히 58.8%입니다. 그래서 다찌 호넷은 두랑고, 차저, 챌린저와 섞여 있지만 완전히 어울리진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게 낫겠지만 가격은 재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 차량들을 신차로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애초에 이 차들을 좋아하지 않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엄청난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다찌 호넷과 비슷한 알파 로모 테날레입니다. 이 차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형 SUV입니다. 재미있고 제가 직접 운전해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격이 그만큼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들의 3년 평균 감가상각률은 약 60.6%입니다. 그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맞아요. 약 2만 달러가 사라진 셈이죠. 처음에 4만 6천 달러였던 차량에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2025년 전국에서 알파 로모 테날레는 3,383대만 판매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딜러 네트워크 접근성과 중고 시장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 아마도 당신의 도시에 딜러 네트워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동해야 할 텐데 그게 한 가지 걱정거리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 시장이 일부 고립되고 배터리 소모로 전자장치 오류 등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변속기 문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전체적인 내구성은 요즘 기술적으로 직분사 터보차저가 장착된 어떤 차량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불행한 현실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그 최악의 상황이란 당연히 비싼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알파 로모 제품입니다. 감가상각이 커서 저도 중고 쿼드리폴리오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은 알파 로모 스텔비오입니다. 최초 소유자는 3년간 평균 60.6% 감가상각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중고차 시장 네트워크가 있나요? 이 차량들 유지 관리 방법 있으신가요? 없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재미있고 직접 운전해봤는데 독일 차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부품 구하기도 어렵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죠. 중고차 시장은 냉혹합니다. 신차 가격 4만 9천 달러였던 차량이 4만 달러 가까이 손해를 보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차량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보고 쇼핑해 볼 생각입니다. 직접 수리하거나 DIY에 능숙하거나 집 근처에 좋은 정비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차량은 소유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운전하려면 영국 왕실만큼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전선에서 기름이 새거나 냉각 시스템이 구멍을 찾아 바닥에 쏟아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량 변속기, 에어 서스펜션 누수, 서스펜션 문제, 내부 부품 탈락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풀사이즈 레인지로버는 단 3년 만에 68, 69%의 가치가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감가상각을 겪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많은 고객들이 3년 만에 7만 달러까지 손해를 봤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인지로버를 타는 이유는 2-3년짜리 리스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부금을 내고 즐기면서 영국의 왕과 왕비가 된 기분을 느끼는 거죠. 수만 달러를 쓰고 나서 잘 가라고 인사하면 수리나 비싼 유지비, 서비스 결과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간당 $250 공임과 부품비가 합쳐진 비용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해도 연간 $2,500에서 $3,000 가드니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도 당연하죠. 유지보수와 보증이 끝나면 사람들은 겁먹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차량은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3년 후 리스 만기 시차를 반납하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꼭 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제가 바로 저기에서 살 유일한 렉서스 차량들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